당신이 지금 가장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이 당신을 정말로 돕고 있을까요? 아니면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을 수도 있을까요? 우리는 일상에서 크고 작은 도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한마디, 작은 행동이 우리 삶에 깊은 위로가 되기도 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도 하죠. 하지만 반대로 겉으로는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여도 결과적으로 우리를 방해하거나 더 힘들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차이를 알아채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날 돕는 사람과 방해하는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도움을 주는 사람은 어떤 모습인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수 씨는 30대 중반의 직장인입니다. 열심히 일하며 팀 내에서도 인정받는 위치에 있었지만 가끔은 과도한 업무와 책임감 때문에 힘들어하곤 했습니다. 그런 지수 씨 곁에는 항상 그녀를 응원해주는 친구 미나 씨가 있었습니다. 미나 씨는 매번 지수 씨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며 넌 할 수 있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격려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수 씨는 미나 씨의 조언이 마냥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미나 씨의 말은 지수 씨의 고민을 가볍게 여기는 듯한 느낌을 줬고 결국 지수 씨는 스스로의 감정을 억누르며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자신을 채찍질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수 씨는 오랜만에 대학 시절 친구였던 선영 씨를 만났습니다. 선영 씨는 지수 씨의 이야기를 듣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많이 힘들었겠다라며 지수 씨의 마음을 공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지금 너무 많은 걸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아.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아. 그 누구도 너를 비난하지 않을 거야. 지수 씨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도움은 괜찮다는 말을 넘어 내가 진짜로 필요로 하는 것을 알아주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에서 미나 씨와 선영 씨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지수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미나 씨는 겉으로는 지수 씨를 응원하는 듯 했지만 그 과정에서 지수 씨 진짜 마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반면 선영 씨는 지수 씨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그녀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다가갔습니다. 결국 지수 씨에게 진정한 도움을 준 사람은 선영 씨였던 겁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좋은 의도와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을 혼동하곤 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는 분명히 다릅니다. 진정한 도움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이해하며 제공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배려와 관심이죠.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를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사람으로 여기느냐, 방해하는 사람으로 여기느냐는 그들의 행동뿐 아니라 그 행동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는 어떤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도움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알게 모르게 여러분을 더 힘들게 하고 있나요? 이번 방송을 통해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해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실생활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도움과 방해의 미묘한 차이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정현 씨는 요즘 인간관계 때문에 큰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최근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직장 내에서 동료들과의 관계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죠. 정현 씨는 동료들과 협력하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싶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를 진심으로 돕고 있는지 혹은 그의 성공을 방해하려고 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정현 씨는 특히 두 명의 동료에 대해 혼란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밝은 표정으로 정현 씨, 내가 당신을 위해 뭐든지 도와줄게요라고 말하는 민석 씨였습니다. 민석 씨는 자신의 도움을 자주 제안하며 겉으로 보기에는 정현 씨의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석 씨는 정현 씨의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자주 부정하거나 자신의 방식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곤 했습니다. 반면 두 번째 동료인 은주 씨는 겉으로는 조금 무뚝뚝해 보였지만 필요한 순간마다 조용히 도움을 주었습니다. 정현 씨가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은주 씨는 구체적인 조언을 주며 정현 씨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곤 했습니다. 은주 씨는 정현 씨의 의견을 존중하며 그가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뒤에서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현 씨는 이 두 사람의 차이를 점점 더 명확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민석 씨의 도움은 표면적으로는 열정적이고 적극적이었지만 실제로는 정현 씨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은주 씨의 도움은 정현 씨의 능력을 믿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진정한 지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도움이란 단순히 행동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를 돕는 이유와 방식, 그리고 그로 인해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진정한 도움은 나를 위하는 척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조용히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민석 씨와 은주 씨 같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지속적으로 도움을 제안하지만 결과적으로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사람. 그리고 그저 조용히 곁에 있어주며 필요한 순간에만 도움을 주는 사람.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상대방의 행동이 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지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고전에서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자는 사람을 도와주지만 그를 넘어뜨리지는 않는다. 진정한 도움은 상대방의 부족함을 비판하거나 그의 실패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그들의 행동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있나요? 아니면 더 깊은 혼란에 빠지게 하고 있나요? 이번 이야기를 통해 도움과 방해를 구분하는 기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일상에서 진정한 도움을 받아들이는 법과 그 과정에서 방해를 피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은지 씨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최근 삶에서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부서로 발령받은 그녀는 생소한 업무와 낯선 동료들 속에서 매일 적응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었죠. 은지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어색했지만 혼자서는 도저히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은지 씨는 부서에서 가장 오랜 경력을 가진 상우 씨와 다른 부서에서 최근 전입 온 선배인 다혜 씨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우 씨는 모든 일을 은지 씨 대신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이건 네가 하기에는 좀 어려울 거야.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상우 씨의 행동은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결국 은지 씨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다혜 씨는 다른 방식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럼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 보는 건 어때? 다혜 씨는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며 은지 씨가 직접 해결책을 찾아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은지 씨는 처음에는 상우 씨의 도움에 의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혜 씨와의 상호작용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다혜 씨의 도움을 받으며 스스로 업무를 해내는 방법을 터득했고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도움은 무엇인지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이란 단순히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도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여러 형태로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상우 씨처럼 당신의 일을 대신하며 겉으로는 친절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발전을 막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다혜 씨처럼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방식으로 도와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떤 도움을 받고 있나요? 그리고 그런 도움들이 당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나요? 아니면 오히려 의존적으로 만들어 당신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나요?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점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그들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진정으로 당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그들의 만족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전에서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맹자는 도움이란 상대를 위해 노력하되 그가 스스로 힘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도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도움의 본질이 상대방의 성장과 자립에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받는 도움으로 인해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도움으로 인해 내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우리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방해를 피하고 진정한 도움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제이 씨는 창업을 준비 중인 30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만의 작은 카페를 여는 것이 꿈이었고 오랜 준비 끝에 드디어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창업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주변의 조언이 필요했던 제이 씨는 오랜 친구인 민철 씨와 자주 가는 카페의 사장님인 지숙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민철 씨는 제이 씨의 계획을 듣고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그거 너무 힘들어. 지금 이 경제 상황에 카페 차린다는 건 무리야. 그 돈으로 차라리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는 게 어때? 민철 씨의 말은 일견 현실적이었지만 제이 씨에게 아무런 해결책도 제공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의 꿈에 대한 열정을 꺾어 놓았습니다. 반면 지숙 씨는 제이 씨의 계획을 주의 깊게 들은 뒤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카페를 시작하는 건 정말 멋진 도전이야. 다만 초기 비용이 많이 드니까 작게 시작해보는 건 어때? 요즘은 공유 주방이나 팝업 카페도 괜찮은 방법이야. 그리고 내가 아는 거래처 몇 곳 소개해줄게. 지숙 씨의 조언은 제이 씨가 실질적인 대안을 찾고 자신의 계획을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반응은 크게 대조적입니다. 민철 씨는 제이 씨의 꿈을 현실적이지 않다고 평가하며 간접적으로 방해했지만 지숙 씨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때로는 부정적인 말을 하며 우리의 계획을 무력화시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진심 어린 조언으로 우리에게 희망과 현실적인 길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그 의도가 나의 성공을 돕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려는 것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철학자 키케로는 현명한 조언은 들을 귀가 있을 때 비로소 빛을 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 정말 들어야 할 말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성공과 성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질문을 던져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조언을 따르고 있나요? 그 조언이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고 있나요? 혹은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고 방향을 잃게 만들고 있나요? 도움이란 단순히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해란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는 것뿐만 아니라 내면의 동기를 꺾어버리는 모든 행동을 포함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을 신뢰하고 어떤 도움을 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유정 씨는 최근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회사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일이었기에 그녀는 매우 긴장된 상태였습니다. 유정 씨는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동료들과 협력해야겠다고 생각했고 평소 자주 대화하던 두 명의 동료인 수민 씨와 경아 씨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수민 씨는 유정 씨, 너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 나도 바쁘긴 하지만 시간 되는 대로 도와줄게. 서로 역할을 분담하면 훨씬 수월할 거야 라며 협력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는 유정 씨가 맡은 프로젝트가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태도로 적극적으로 도우려 했습니다. 반면 경아 씨는 이 프로젝트 성공에도 네가 회사에서 크게 인정받을지 누가 알아? 괜히 애써봤자 피곤하기만 할 거리라며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경아 씨는 자신이 돕겠다는 말 대신 오히려 유정 씨의 의욕을 무너뜨리는 말을 던졌습니다. 유정 씨는 수민 씨와의 대화 후 조금씩 용기를 얻었고 그의 조언대로 팀원들과 역할을 나누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끝났고 유정 씨는 회사에서 큰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정 씨는 프로젝트가 끝난 후 경아 씨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해 보였던 경아 씨가 사실은 자신의 성장을 방해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신뢰를 두는 사람은 과연 누구여야 할까요? 그리고 그 신뢰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할까요? 첫째, 그 사람이 우리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도움을 주려는 사람은 우리의 문제를 가볍게 넘기지 않고 그 문제를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둘째,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말로는 돕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우리의 성장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그 사람이 우리를 성장하도록 돕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진정한 도움은 그저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까운 사람이라면 무조건 나를 돕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욱 냉철하게 그 사람의 의도와 태도를 살펴봐야 합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칼 융은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를 통해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신뢰를 두는 사람이 우리의 삶과 선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보게 만드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주변을 돌아보세요.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성장하도록 돕고 있나요? 아니면 방해하고 있나요? 그 사람들의 태도와 말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세요. 이번에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민석 씨는 최근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열정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막상 사업을 운영해 보니 수많은 문제가 한꺼번에 밀려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당장 작은 문제와 홍보 전략의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민석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사업 경험이 있는 은희 씨와 대화를 나누었고 또 다른 친구인 성훈 씨에게도 의견을 구했습니다. 은희 씨는 민석 씨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자신이 겪었던 비슷한 상황을 공유해주며 조언했습니다. 민석 씨, 초기 자금 부족은 누구나 겪는 일이야. 내가 아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번 신청해보는 게 어때? 그리고 홍보는 너무 크게 하기보다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작게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야라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성훈 씨는 사업은 원래 힘든 거야. 다들 그렇게 해. 근데 내가 뭘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라며 애매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민석 씨를 돕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그의 말 속엔 진심이나 구체적인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결국 민석 씨는 은희 씨의 조언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 한 걸음씩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때는 그 사람의 진심과 전문성을 꼭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도움을 줄 사람의 경험과 전문성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나와 비슷한 문제를 겪어본 적이 있거나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진심으로 다가오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진심 어린 조언은 듣는 사람에게 힘을 주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그 사람의 태도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긍정적인 에너지를 함께 전달하는지도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나요? 그 사람이 진심으로 여러분을 돕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나요? 혹은 그저 듣는 척하며 스스로 해결하라며 떠넘기고 있지는 않나요? 이처럼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도 상당히 전략적이고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단순히 부탁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중요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말이 떠오릅니다. 현명한 사람은 도움을 요청할 때 자신의 필요를 명확히 알고 누구에게 요청할지를 신중히 판단한다. 이 말은 단순히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과 어떻게 협력할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의 태도와 도움을 요청할 방법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더욱 단단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친구, 동료, 가족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좋은 의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행동과 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진심은 상대에게 온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도움을 주는 사람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태도입니다. 수진 씨는 평소에 친구들의 고민 상담을 많이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깨닫지 못했던 것은 종종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상대방의 감정을 놓치곤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친구 은영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수진아, 네가 내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마워. 근데 가끔은
내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그냥 내 이야기에 집중해줬으면 좋겠어. 그 말에 수진 씨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상대방을 진정으로 돕고 싶다면 내 생각과 경험보다 그 사람의 감정과 말을 있는 그대로 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인 도움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도울게라는 말보다 내가 너를 위해 이 부분을 도와줄게라고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실질적인 도움은 상대방에게 더 큰 신뢰를 줍니다. 예를 들어 준호 씨는 동료 민경 씨가 프로젝트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려워? 라고 물었습니다. 민경 씨가 자료 조사와 정리가 어렵다고 하자 준호 씨는 바로 그럼 자료 정리를 내가 도와줄게라며 구체적인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 결과 민경 씨는 준호 씨를 믿고 더 많은 일을 맡길 수 있었고 둘 사이의 신뢰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준다는 것은 상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입니다. 그저 모든 것을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도움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 유명한 우화가 있습니다. 한 농부가 새싹이 빨리 자라도록 땅에서 조금씩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새싹은 뿌리가 약해져 곧 시들어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우리가 상대방을 돕는 과정에서 그들의 자율성과 능력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계신가요? 그 도움은 상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인가요? 아니면 의도치 않게 그들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있진 않나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상대방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거나 작은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손을 내미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마음에 새기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빛나는 별은 스스로 빛나지만 그 별 주위에 어둠이 있어야 그 빛이 더욱 두드러진다. 우리는 모두 서로의 삶에서 빛이 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여러분이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을 곁에 두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들으며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이야기를 듣는 것은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방송에서는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법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고민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여정에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서로의 빛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